이제 이렇게 우울이 심한, 특히 이제 산후 우울증까지 있는 내담자에게 이제 상담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특히 상담 동기도 낮는데 우울이 심한 경우, 그분들. 우선은, 이제 TCI를 봤을 때 우울도 심하지만은, 이제 우울이 왜 심하냐 그럴 때, 이제 앞부분의 성격의 그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 보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고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선택할 때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이 내담자가 굉장히 용기 있는 어떤 자기가 선택해 본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이제 위험 회피도 최대치로 100으로 높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옆에 선택해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분은 되게 안전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이런 올라오는 불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아라는 거는 이제 이런 기질이 있을 때 이게 결혼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육아를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뭔가 이렇게 조력하고 이해해주고 그다음 뭔가를 받아주면은 결혼 생활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 육아라는 거는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뭔가의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뭔가 내 욕구가 다 사라지고 아이의 욕구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육아를 배우자가 함께 많은 부분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쨌든 본인의 욕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본인의 욕구가. 그럴 때 이제 우울이 극심하게 오는 거고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촉발 요인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내담자 MMPI를 봤을 때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근데 5번 척도하고 GF를 보면은 점수가 되게 이제 30대 점으로 낮아요. 5번이. 그 말은 굉장히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성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수동 의존적이고 사고가 경직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뭔가 본인의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일이 주어지면 그냥 맡아서 하는 것들이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가 제시되어지면 그냥 받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성 역할이 충실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역할을 해내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보아질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위에 상사가 뭔가를 줄 때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충실도 때문에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주위에서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의존적이잖아요.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상대의 결정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고 학부모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해보지 않는 내담자와 기질적인 이런 성향이 굉장히 불확실성 이런 것이 높은 내담자, 위험회피가 높은 내담자한테는 정말로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울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런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자기 이해를 심리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의 이런 성향과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래도 반은 그게 좀 줄어들어요. 나가 이해가 되면, 내가 그래서 그러구나. 내가 이러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심리검사로 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그래도 내가 계속 이제 이 직업을 다니고 이걸 선택한 이유는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이런 것에 어느 정도는 적성에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이런 갈등을 싫은 거지 내가 이거를 가르치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싫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체를 생각해 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가르치고 뭔가를 이렇게 조력하고 돕고 이런 것에
그 성격적인 특성에 뭔가 역할을 충실하려고 하는 내담자의 특성과 더 잘 맞고, 그리고 실제로 가치적으로도 사람을 돕는 것에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제 물어보면 돼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적성이 아닌데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가치와 연결돼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 그럴 때 그 가치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본인의 성장사 배경에서 본인의 미해결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주 무의식적인 욕구가 가치로 대부분은 이렇게 그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배움이 짧았다든가 어려웠다든가 힘들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에 뭔가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은 기질은 별로 그러지 않지만은 어때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는 게 상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적성은 그 하이예요. 이게 상이 하이라는 말이 좀 뭐라 그럴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정할 때 우리가 적성보다는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적성이 좀 덜 맞더라도 내 가치를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부분들이. 그래서 가치를 따라가면은 이 가치야 이제 이 적성이 안 맞을 때 약간 우리가 혼란을 겪어요. 그런데 이 적성이 맞지 않는 거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좋고 뭔가 내가 이 일을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가치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람의 복지적인 거, 나아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 것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자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족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내담자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검사를 기반으로 검사에서 이러는데 이제 이런 좀 경우가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그럼 내가 이제 돌아봤을 때 내가 선택한 게 없는 거야. 다 누군가가 선택해주고 결정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하니까 기질이 작용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질에게는 좀 부모들이 그래도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너가 한번 해봐라. 끝까지 한번 그냥 해봐라. 이런 이제 내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자율성들은 성장하고 커지는데 이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것 같고 남편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는 좀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가설인데 좀 여자와의 관계가 어렵지 않았을까 추론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의 많은 부분들도 민원이 어머니들이 하지 아버지들이 민원을 넣는 횟수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하면 95%가 어머니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아이를 한번 양육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런 처리에 대한 갈등도 당연히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땠는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탐색 이런 것도 좀 회귀에서 필요할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내담자가 되게 이제 자아 강도라든가 또 그 ES가 점수가 낮고 그 지배성 이런 게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 대한 걸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람을 돕고 가르치는 거는 좋지만 내가 뭐가 어렵냐 그럴 때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심리검사할 때 조금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건 이제 분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분리하지 않을 경우 내가 하기 싫은 걸 지금 억지로 한다 막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8년, 10년을 해왔다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갈등의 영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럼 이제 왜 이 갈등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여기서 이제 내담자는 어떻게 인식하나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달력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한 번도 내가 선택해보고 없고, 시행착오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엄마와의 관계가 좀 어땠는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담을 진행해 본다면, 이제 이 우울감을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제, 이런 갈등 상황이 돼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울감이 올 것 같아요. 무기력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제 교사나 방과 후 교사할 때 당연히 교사를 하지. 근데 왜 내가 차라리 방과 후 교사를 할까 그러냐면, 이 드센, 표현이 뭐라 하죠? 하여튼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이 민원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방과 후는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딱 수업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이 전체적인 통제 상황에서 내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려움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담자와 함께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이 가설의 이야기를 확장하고 풀어 헤치고 자기를 이해해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고정된 그 정체성, 자기에 대한 고정된 그 개념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공간을 갖고 자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